오늘은 지난번 시간과 연결해서 피부과 전문의인 노성민 원장님과 함께 색소 침착과 홍조 그리고 한관종과 비립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진짜 질문 많은 색소 침착 홍조 비립종인데요. 40대 분이신데요. 이분이 원장님께서 선정하셔서 이제 원장님 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되실 분인데 비립종이 너무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립종과 한관종이 심하다라고 하셨는데 비립종과 한관종이 어떻게 다른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비립종은 그냥 좁쌀 같은 각질들이 뭉쳐서 안쪽으로 들어간 거. 그냥 살다 보면 하나씩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많이 문지르는 경우에 더 잘 생기고 혹은 다친 부위, 다쳤다가 상처가 회복되면서 이게 배열이 딱딱딱 일어나야 되는데 간혹 배열이 이렇게 꼬이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좁쌀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간단히 레이저 같은 걸로 구멍을 내서 빼면 그냥 해결되고 재발도 안 하고 보통은 그게 비립종이고요. 한관종은 보통 눈 주위에 생기는데 이게 땀샘 에크라인 글랜드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위쪽으로 저희가 밖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뭉쳐는 걸 한관종이라고 부르고 이런 건 약간 유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전. 그래서 가족력이 있어서 이러한 그 부모가 있을 때 자식들이 있는 그런 유전성이고 이거는 저희가 레이저로 이렇게 좀 재거나 뭔가 고주파로 좀 이렇게 덜어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좀 돌아오는. 그래서 재발이 잦은. 그게 한관종이군요. 재발이 잘 된다. 그럼 비립종은 시술하고 나면은 괜찮아지나요? 보통은 괜찮아지죠. 다시 생길 수는 있지만 다른 부위에 또 독립적으로 생기는 거고 한관종은 이제 그 부위가 약간 에크라인 그 땀샘이 잘 이렇게 뭉치는 성질이 있어서 다시 그 부위에 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편사마귀라고 하는 거랑 또 다른 거죠? 또 다른 비립종. 거죠. 헷갈리고 비립종보다는 한관종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눈 주위에 막 편편사마귀 너무 많네요. 근데 잘 보면 그게 아니라 한관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모두 다 어쨌거나 시술을 통해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분께서는 한관종과 비립종이 심하다라고 스스로가 말씀하셨는데 둘 다 갖고 계신 게 맞긴 맞나요? 사진상으로는 저는 근데 굳이 의심을 한다면 이쪽이 한관종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약간 이 부분은 그냥 각질이 뭉쳐서 생긴 모공각화증? 이런 것도 저는 의심은 됐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쨌든 이분께서는 병원에 직접 가셔서 보여주실 거니까 훨씬 더 제대로 시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네요. 시술하는 그런 기간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걸리게 될까요? 일단 봐야겠지만 만약에 한관종이면 레이저나 뭐 이런 고주파를 이용해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확 줄어듭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비립종은 한 번에 아까 말씀하면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요철이다. 저는 이게 말씀하신 요철이 저는 각화증이라고 의심은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시술이나 이런 거보다는 바르는 비타민 A 크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피부결을 부드럽게 만들면 오히려 각질이 좀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공각화증에 대한 사실 질문도 많은데 모공각화증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모공각화증 가장 대표적인 게 팔 이쪽에 보면 닭살처럼 올라와 있잖아요. 닭살을 모공각화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닭살이 극강으로 두꺼워졌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모공각화증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시술을 통해서 없애야지 이걸 막 뭔가 물리적으로 밀어서 없애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시술보다는 병원에서 하는 시술 자체도 물리적으로 미는 방법이거든요. 피지컬 필링 혹은 케미컬 필링. 그래서 알라딘 필링이라고 해서 예전에 해초 필링 이런 걸로 스피큘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매끄러워지지만 약간은 돌아옵니다. 바르는 걸로 또 비타민 A 크림이면 또 각화증이 이렇게 배열을 다시 잘 이루거든요. 뭉쳐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바르는 게 열심히 바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보통 10대 때 심하다가 나이가 들면 좀 좋아져서 아주 심한 분들은 여름에 오셔서 이번 여름이라도 좀 티 안 나게 보내고 싶다 하면 그런 분들이 이제 시술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블러 채널에 가서 분명히 어떻게 시술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어서 한관종이든 비립종이든 아니면 모공각화증이든 이분의 시술 결과를 보고 나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좀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루틴은요 굉장히 다양한 단계를 쓰고 계시는데 여드름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셔서 다 좋은데요. 저는 이 폴로초이스 나이아신아마이드 20%를 조금
더 앞단에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질문도 참 많이 주시는데 순수 비타민C랑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이 써도 되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이 주시는데 같이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같이 쓰셨을 때 이렇게 높은 함량을 쓰시게 되면 좀 따갑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그냥 아침 저녁으로 나누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빼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턴오버 앰플이나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는 지금 크림이나 선크림 잘 쓰고 계시니까 유지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색소 침착과 흉터에 대한 분들인데요. 제가 세 분을 다 한꺼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김우님 같은 경우에는요, 여드름 흔적이 굉장히 심해 보였고요. 그리고 색소 침착도 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염증 때문에도 계속 고통받고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이분, 김우님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뭔가 화농성 여드름이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고 여드름의 흔적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색소 침착으로 지금 너무 고민이 된다라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는 혹시 병원 시술이나 이런 걸로 뭔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은 약간 붉은 색소의 느낌이 있는데요. 네. 얼굴이 붉은 자국은 혈관이 늘어난 거, 그거에 의해 생기는 거고, 갈색 자국은 멜라닌 색소가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뉠 수 있는데, 이분은 약간 붉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갈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 토닝 레이저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멜라닌을 계속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갈색 해결할 수 있고, 붉은색은 저 혈관, 그런 걸 좀 축소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V빔이라는 혈관 레이저, 이런 걸 사용해서 이분은 색깔이 점점 옅어져서 여러 차례 반복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V빔이라는 거는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지금 색소 침착이 눈에 띄는 정도여서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해주신 그런 V빔 같은 시술 받으면 좋을까요? 오히려 이분보다는 이분이 더 반응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 색소는 좀 오래된 느낌이 있고, 간혹 이렇게 흉터와 동반된 색소는 훨씬 더 깊거든요. 치료가 한두 번에 잘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표면에 몇 개씩 이렇게 나신 분들은 몇 번 반복하면 그냥 이 붉은 자국이 한 번 치료하면 몇십 프로 좋아지고 몇십 프로 좋아요. 이게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네. 만족도는 아마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드름 압출하고 나서 언제쯤 방문을 드려야 이 색소 침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도 빠르고 빨리 개선될 수 있을까요? 보통 압출하자마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1, 2주 지났을 때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첫 번째 분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기가 제일 좋을까요? 보통은 바로 오시는 게 제일 좋죠. 붉은 게 생기는 순간, 그 순간 치료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빠르고 효과가 제일 좋고, 지금 사실 기미와 색소 침착 때문에 50대 분이신데 물론 자외선이나 선크림 이런 것도 고민이시겠지만 이게 또 유전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미가 좀 전면에 퍼져 있는 경우 이런 상태에서는 병원 시술로 좀 가능한 게 있을까요? 이분 보면서 전형적인 기미다, 딱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전형적인 기미는 병원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완치가 쉽진 않을 수 있다. 완치가 어렵다. 왜냐하면 기미라는 거는 피부 표면에 멜라닌이 침착되는 거긴 하지만 그 원인이 약간 전신적인 원인인 것 같아서 호르몬하고 너무 깊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기미가 오히려 악화되고요. 이런 게 막 변동성을 보이는 패턴을 보여서 토닝으로 아무리 옅게 한다고 해도 이게 잘 해결이 어느 정도 됐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분은 그냥 일단 병원에 오셔서 막 크게 돈을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냥 루틴을 잘 지키시고 비타민C라든지 비타민 A 크림 이런 걸 잘 바르시고, 그리고 간혹 너무 심한 경우에는 먹는 기미약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그거랑 뭐 레이저 토닝 이렇게 하시면 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밝게, 지금보다는 눈에 덜 띄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사실 기미색소 침착이 뭔가 화장품을 써서 드라마틱하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렵기는 하고요. 미백 고시 성분 중에서 9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미백 고시 성분 9가지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트라넥사믹 애시드는 미백, 우리나라에서는 고시 성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미백으로서 이렇게 기미가 올라왔을 때 해주는 또 역할들이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해주는 역할들이 있고, 또 다른 기미색소 침착에 관련된 역할들이 다 성분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다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 고시 성분들을 같이 바르면서 기미 자체가 더 많이 올라오고 퍼지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루틴을 한번 볼 건데요. 맨 처음에 이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잘 쓰고 계세요. 근데 제가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EGF라는 제품을 쓰시기는 하는데, EGF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굉장히 강도 높게 제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EGF는 사실상 첫 단계에 쓰시지 않으면
되면 이게 활성화돼서 피부에 재생 역할을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이나 마지막 단계의 크림으로서 쓰시기보다는 가능한 토너로서 만들어진 물제형처럼 되어진 걸 쓰시는 걸 저는 좀 더 권유를 드리고요. 지금 단계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여기에서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니스프리 PDRN 레티놀 세럼 쓰는 여기 안에는 0.015%밖에 레티놀 함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이 정도 색소 침착 갖고 계신다면 함량을 조금 더 높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거를 써오셨다면.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셨고 여기에 없는 게 바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는 게 물론 이치스킨의 LI 토너 패드에 바하 성분이 미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함량 높여서 지금 여드름이 계속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셔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혁신 개념에는 순수 비타민C 함량이 좀 여러 가지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한번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화농성 여드름이 좀 심하거나 여드름이 너무 심할 때는 순수 비타민C 함량 너무 높은 거 쓰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그게 너무 자극감을 줄까봐. 혹시나 여드름이 있는 이런 피부에는 순수 비타민C를 어떻게 좀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도 100% 동의하는 게 일단 너무 따갑잖아요. 네, 안 그러니까요. 그래도 염증이 있는데 네. 비타민C 여러 가지 제형 중에 그 MAP라는 거 있잖아요. 네. 주로 이제 그거가 자극이 있거나 네. 홍조가 있거나 피부 장벽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걸로 저는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였나? 그걸 MAP를 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자극 없이 그러니까 비타민C 유도체처럼 쓸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루틴이세요. 이분 루틴 다 너무 좋은데 레티놀도 지금 잘 쓰고 계세요. 순수 비타민C 지금 잘 쓰고 계셔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수 비타민C 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야시나마이드 잘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백 고시 성분 중에서 제가 왜 그때 쉽게 설명드리려고 2단계도 차단해주고 3단계도 차단해주고 그거 말씀드렸는데 2단계 차단의 대표적인 성분이 어떻게 보면은 순수 비타민C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미백 고시 성분 중에서는 알부틴 이런 성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와 같은 성분들 쓰시면 좋기 때문에 기미 색소 침착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좀 더 잘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피부결 자체는 되게 좋으셔서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분이시고요. 이분은 홍조 때문에 고민인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홍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 홍조가 좀 없어졌는데 저는 예전에 어떤 치료를 저희 어머니가 데려가서 해주셨냐면 레이저 치료 같은 거를 어렸을 때 해주셨어요. 이게 볼빨간이 심해서 10대 때 제가 이걸로 막 애들한테 놀림 받으니까 엄마가 그때 병원 데려가서 뭔가 레이저 무슨 혈관을 해주시는 그런 걸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잠깐만 그랬지 다시 이렇게 추웠다가 따뜻해졌다 하면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빨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없어졌는데 이분은 지금 50대신데 홍조 때문에 고민이시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안면 홍조의 이제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시는데 보통 폐경이 시작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호르몬하고 상관이 있고 갱년기 때문일까요? 네, 갱년기죠. 갱년기 때 보통 홍조가 생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을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혈관이 되게 예민해져서 쉽게 늘어난다. 네. 라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아마 레이저 치료, 혈관 줄이는 레이저, 혈관 레이저를 아마 받으셨을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전신적인 현상이라서 줄여놔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있고 네. 이거를 이제 안면 홍조를 악화시키지 않는 수치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혈관이 늘어날 수 있는 모든 행동들 예를 들어서 사우나를 너무 즐기신다거나 혹은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좋아하신다거나 매운 음식 먹으면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겨울에 너무 찬 데에 노출됐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또 혈관이 확 늘어나니까 그런 게 계속 혈관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계속 안면 홍조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피하시는 게 좋고 당연히 술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데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또 이제 교과서에 나오긴 해요. 맞아요. 확 열을 올리니까요. 확 열을 올리니까 네, 저는 운동은 어떤 피부병이나 피부 컨디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자외선을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수칙을 지켜주시면 보통 이제 악화시키실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이게 너무 심하다 하면은 피부과에서 이 혈관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이나 혹은 바르는 약 혹은 레이저 이런 걸 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 왜 이제 폐경되시고 나서 갱년기 왔을 때 호르몬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 좀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보고 뭔가 약을 처방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호르몬제를 처방하느냐 마느냐 이제 저 말고 산부인과 선생님, 피부과 선생님의 영역이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약을 드시고 홍조가 좋아지는 분도 있고 약간 그냥 오히려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주 치료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 가이드, 홍조의 가이드에 그 호르몬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건 별개로 보시고 그럼 그거대로 컨디션에 따라서 필요하면 처방받고 이러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하고 계시는 루틴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요. 지금은 세안제 잘 하고 계시고 루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홍조이기 때문에 민감해지기 쉬운 피부인데 지금 단계 너무 많이 거치시지 않고 잘 하고 계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홍조에는 제가 왜 예전에 논문 보면은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그런 성분들이 도움을 준다. 주사 피부염에도 되게 좋대요. 그래서 지금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가 있는 제품 지금 4% 들어가 있는 내열의 판테온 세럼 잘 쓰고 계셔서 꾸준히 이 패턴대로 하시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혹시나 이렇게 갱년기가 오신 경우에 홍조가 좀 날아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약을 드셔서 어떻게 호전되는지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 11분 노성우 원장님 모시고 한 분 한 분 정말 꼼꼼하게 상담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지금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좀 비슷한 사례가 됐을 때 좋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제가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